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지도자 신태용 감독이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최대 이변을 이룬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역사상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서아시아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이룬 것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디펜딩 챔피언이던 독일을 꺾은 카잔의 기적에 비견될 만한 신화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 일본을 상대로 당한 2연속 패배로 인해 일부 인도네시아 팬들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라면서 비판론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 입을 꾹 닫게 만든 결과인데요.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면접까지 봤던 프랑스 출신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복귀한 사우디,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격파했던 그 이변의 주인공이었던 르나르 감독의 사우디와의 전술 싸움에서 신태용 감독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현지의 뜨거운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전의 6차전 경기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6차전 경기는 총 10차전으로 진행되는 일정의 후반 라운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미 한 차례씩 경기를 치러봤고 이제 리턴 매치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신태용 감독은 이미 사우디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끌어낸 것에 이어 이번에는 홈에서 2대0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정 당시에는 세계 최고 연봉을 자랑하던 이탈리아 출신의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과의 대결에서도 수싸움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에르베 르나르 감독, 지금 가장 핫했던 감독의 사우디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강세를 유지한 것인데요. AFC 공식 채널 역시 이번 6차전 일정에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어떤 결과가 가장 놀라웠느냐라면서 모든 결과를 소개했고, 그 과정 속에 단연 첫손에 꼽히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를 2대0으로 완파한 것입니다.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가 아시안컵 우승팀인 카타르에 무려 5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을 살렸던 결과가 있고요. 또 우리 대표팀이 아쉽게도 팔레스타인과 1대1로 비긴 결과 역시 충격적인 실망스러운 놀라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본과 중국의 경기는 일본이 중국 원정에서 무난하게 3대1로 이겼는데 바레인이 또 호주와 2대2로 비기면서 호주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를 2대0으로 꺾으면서 C조는 그야말로 대혼전이 됐습니다. 일본이 중국 원정 승리를 통해서 6차전까지 5승 1무, 승점 16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본선 진출 조기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이번에 바레인과도 비기면서 승점 7점에 멈췄고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를 꺾고 승점 6점이 됐는데 여기서 골득실차까지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와 마이너스 3으로 같아졌어요. 그러나 득실점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6득점 9실점이고 사우디가 3득점 6실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을 기록한 인도네시아가 3위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제치고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도 노릴 수 있고 최소한 4위까지 주어지는 4차 예선을 통한 또 한 번의 월드컵 본선 도전이 가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인데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현재 5위 바레인, 6위 중국과 같은 승점 6점이다 보니까 2위 호주부터 최하위 중국까지의 승점 차이가 1점, 그리고 이후 골득실차로 엇갈릴 정도로 모든 팀들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둬냈고 무엇보다 사우디와의 결과 1승 1무라는 이 결과를 통해 끌어냈던 전술 적중은 신태용 감독이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신태용 감독이 만든 역사는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처음으로 이번에 진출을 했던 것에 이어 처음으로 승리까지 거뒀고요. 또한 인도네시아가 역대 A매치 국가대표 경기에서 사우디를 이긴 것이 이번이 최초의 일입니다. 1980년에 처음 만났을 때 0대8의 참패, 그리고 0대3의 패배를 당했었고, 올림픽 예선전 당시 1984년 LA 올림픽 예선 당시에 홈에서 1대1로 비겼던 것이 첫 무승부였고, 그리고 원정 가서 0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줄줄이 패배였습니다. 1996년에 친선 경기 1대4 패배 포함해서 2003년 아시안컵 예선전에는 0대5, 0대6에 4리 연속 참패를 당했고요. 또 2004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경기에서도 0대3으로 졌고 대체로 대량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사우디전 A매치 9연속 패배가 이어지다가
신태용 감독이 부임해서 첫 경기 무승부, 또 그것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홈에서는 2대0 승리를 통해서 사우디와의 역대 전적에서 놀라운 반전을 만든 것이죠. 인도네시아 최대 스포츠 매체인 볼라 역시 사우디전의 이 역사적 승리는 신태용 감독의 전략 덕분이다, 스트라떼기 신태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번 경기 전술을 바꿨고 전략을 바꾼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 일본과의 경기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냈던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순혈 공격수를 선발 출전시키고 또 투톱으로 배치했고, 이 과정 속에서 5-3-2 대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뿐 아니라 전반전이 끝났을 때 상대의 거센 공세가 예상됐지만 이미 잘하고 있던 선수들의 기세를 유지하는 선수 교체가 없었던 선택도 적중을 했고, 2대0이 됐을 때 수비를 강화하는 또 체력을 보강하는 교체를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했었고, 또 경기 정규시간 종료 1분을 앞둔 89분에는 저스틴 허브너가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 됐을 때는 투톱을 빼고 측면 수비수와 중앙 미드필드를 투입하는 수비 강화 선택까지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신태용 감독은 이 승리에 대해서 자신의 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고 국민들이, 팬들이 우리를 응원해준 그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우리가 원팀으로 또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지를 또 더 끌어낼 수 있는 정말 감동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실제로 중국전 패배가 너무나 좀 실망스러웠고, 또 일본전 참패 역시 신태용 감독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월드컵 최종 예선 레벨이라면 유럽에 경험 많은 정말 서양의 감독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인도네시아 일부 팬들 또 일부 기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태용 감독 남아달라라는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왔던 인도네시아였는데 신태용 감독 나가라, 이런 반응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또 신태용 감독을 지지하는 팬들은 태국과 베트남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와 성적을 내고 있는 신태용 감독, 동남아시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신태용 감독을 믿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keep STY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이번 사우디와의 경기를 통해서 감독을 바꾸는 게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꼭 감독을 바꾸는 것이 처방, 극약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신태용 감독이 경질돼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정말 침묵하고 있다, 입 닥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신태용 감독이 팀을 이끌어야 된다. 지금 신태용 감독 나가라고 외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들도 이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있느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신태용 감독을 흔들었던 그런 여론을 자정하고 또 성찰하고 비판하는 그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최고의 스타로, 최고의 영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의 경기는 정말 기록으로 보더라도, 흐름으로 보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전략의 승리였다고 볼 수 있어요.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경기 시작부터 사우디가 정신 못 차리도록 완전히 몰아쳤잖아요. 물론 그리고 나서 사우디가 점차 리듬을 되찾고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사우디의 공격 위협도는 전반 15분가량 이어졌던 인도네시아의 총공세 때와 비교한다면 득점에 근접한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우디의 공세가 조금 슬물슬물 올라오던 과정 속에 역습 한 방, 게다가 준비된 패턴 플레이 한 방으로 선제골을 얻었고, 이제 선제골을 내준 이후 인도네시아가 조금은 밸런스를 갖추자 사우디가 공세를 펼쳤고 또 기회도 오긴 했지만, 결국 상대가 인도네시아의 높이를 공략했던 공격을 시도한 것도 혼혈 선수들이 또 합류한 부분들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전술 전략적으로 더블 마킹 그리고 타점 높인 키가 아닌 전략과 심리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으로 제어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그러다가 경기 마지막 순간, 전반전 추가 시간 순간에는 또 맹공을 펼쳤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는 아무래도 0대1로 끌려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공격 흐름을 만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인도네시아도 받아치는 역습을 펼쳤고, 그러다가 역습 상황에서 한 골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이죠. 전반 32분에 이 페르디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전 12분이었던 57분 두 번째 골도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의 골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조금 흔들렸던 과정 속에는 혼혈 선수들, 유럽 출신 선수들, 네덜란드 선수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직력적으로 흔들리고 팀 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기존에 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신이 됐던 선수들이 조금은 후보로 밀려난다거나 기회를 적게 받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이었는데, 이번 경기 사실은 지난 일본과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도 날카로운 모습 보였었는데 선발로 나와서 두 골을 모두 책임을 지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가
혼혈 선수들을 통한 피지컬 보강과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기존 순혈 선수들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0이 됐을 때 61분 르나르 감독은 사우디에서 3명의 공격수를 바꾸면서 알셰흐리, 라디프, 주바이르를 투입하면서 총공사를 펼쳤는데 이때 신태용 감독도 조아온이라든지 프라타마 아르한이라든지 사유리 같이 많이 뛸 수 있고 또 수비력이 좋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지키기에 나섰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교체 아웃됐던 헤이라든지 페르디난인지 월시가 좀 경미한 부상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동시에 이제 맞물리는 교체를 하면서 밸런스를 지켰고 그리고 나서도 사우디가 알 간남을 투입해서 총공세를 펼쳤을 때 파울을 불사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저지하고 막아냈거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허브너 선수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긴 했지만 이후 이어졌던 또 길었던 추가 시간까지도 추가 시간에는 공격수인 스트라이커와 오란 망곤 공격 라인에 이제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까지 빼주고 중앙 미드필드, 풀백, 수비적인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지켜냈단 말이죠. 경기 기록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의 볼 점유율이 23%에 불과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효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빅찬스가 4대1로 사실 인도네시아가 경기 끝나고 나서 신태용 감독이 우리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왔다면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자부했을 정도로 3대0, 4대0으로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를 했어요. 사우디의 공격은 과감하게 때렸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던 그 장면 말고는 기억이 남을 정도의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사우디가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23개의 슈팅으로 인도네시아가 기록한 13개의 슈팅보다 10번 더 많이 때리긴 했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골대 강태의 기회가 있었고 유효 슈팅으로 보자면 인도네시아가 6개, 사우디가 3개로 오히려 더 적은 슈팅을 때리고도 인도네시아의 공격이 더욱더 날카롭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이 많은 슈팅은 박스 밖에서의 무모한 중거리 슈팅이 8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답답하니까 난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날 신태용 감독은 5-3-2 대형, 특히 좌우 측면 수비수인 월시와 베르동크가 공격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이드에 올라갔고 심지어 왼쪽 풀백인 베르동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윙어에 가깝게도 올라가면서 3미들 중에 왼쪽을 차지했던 마르셀리노가 3톱에 가깝게 전진하고 2선의 프리로를 맡으면서 두 골을 책임지는 과정 속에서 굳이 수비 숫자만 많이 둔 게 아니라 상대의 파상 공세를 대비하기 위해 수비 숫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가는 축구. 지금 이 평균 위치를 보시더라도 베르동크와 중앙 수비수인 리도가 약간 인버티드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드 역할도 하고 측면 사이드 역할도 해주고 또 월시가 왼쪽 측면에 오른쪽 윙어에 가깝게 올라간 역할도 해주면서 정말 현대 축구의 전술이 그대로 가미된 축구를 했거든요. 특히 이 선수 중에서 기존 순혈 자원인 수비수 리도와 공격수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수비수인 리도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에 올라가면서 오른쪽 풀백으로 뛴 월시가 오른쪽 윙어가 되고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리도가 마치 오른쪽 풀백처럼 올라와서 공격할 때는 화끈하게 상대 지역에 도전하는 그런 축구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리도의 크로스를 수비 바깥에서 투톱 뒤에서 처진 공격수로 있다가 살짝 앞으로 치고 들어왔던 정말 벼락까지 치고 들어왔던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가 슈팅에 가져간 게 골포스트를 때리는 불운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들어갔더라면 더 편안한 경기가 될 수 있었겠죠. 전반 8분에는 헤이 선수가 뒤로 빼준 공을 한 번에 수비 뒷공간으로 로빙스루 패스로 연결했고 이 공을 공격수인 스트라이크가 이어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때 시도한 땅볼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상대 골키퍼의 뒷발 수비에 걸리면서 뒷발 선방에 걸리면서 또한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32분에 선제골이 터졌는데 오란 망곤이 왼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내준 컷백을 역시나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 밖에서 등장했던 마르셀리노가 이어받았는데 슈팅 때리는 척하면서 사우디 선수의 타이밍을 빼앗고 한번 주춤한 다음 반대편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보고 강력한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혈 귀화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마무리 상황에서는 냉정하고 정확한 능력을 보여줬던 게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이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 5분 같은 경우도 오른쪽 측면 수비수를 맡았던 월시 선수가 왼쪽 전방으로 길게 전환 패스를 넘긴 것을 왼쪽 풀백인 왼쪽 수비수인 베르동크가 올라와서 왼발 발리 슈팅으로 때린 것이 옆구물을 때리면서 무산이 됐거든요. 풀백과 풀백이 플레이를 만드는 장면, 윙백과 윙백의 콤비 플레이, 이런 것 역시 현대 축구의 주요 전술적 특징인데 신태용 감독이 정확하게 구현을 해낸 것입니다. 57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골 역시 역습 상황이었는데 왼쪽 수비수인 베르동크가 역습 상황이니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위치가 뒤틀렸었는데 오른쪽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상대 사우디 수비 2명의 견제 속에서도 몸을 던지면서 패스를 뒤로 내줬고 이 패스를 받은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선수의 1차 슈팅은
사우디 수비수의 6탄 방어에 걸렸지만 재차 흐른 공을 잡았을 때 페르디난 선수의 침착성이 대단했어요. 앞서 보여드린 베르동크 선수의 슈팅이 옆구멍을 때린 아쉬운 결정력이라든지 또 스트라이커 선수의 슈팅이 땅볼로 이어졌을 때 골키퍼의 선방범위에 걸렸는데 페르디난 선수는 너무나 침착하게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키퍼가 각을 좁혔지만 키를 넘기는 감각적인 칩샷을 통해서 2대0 추가골을 만들면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해결사는 순혈 공격수인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이며 이 선수를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또 교훈을 얻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아직 인도네시아가 3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승점 6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내년 3월에 있을 호주 원정도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바레인과의 홈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특히 중동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동팀과의 기술 대결에서 앞서고 또 전술적인 집중력과 정신력에 있어서 좋은 면, 특히 홈에서 강한 면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12월에 개막하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동남아시아의 월드컵 AFF 챔피언십이 열리는데 신태용 감독이 속한 이제 조별리그에는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팀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인도네시아가 12월 9일에 미얀마와 첫 경기를 치르고 12월 12일에 라오스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라오스는 또 다른 한국인 지도자 하혁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하혁준 감독 체제의 라오스가 최근 태국을 상대로 이변의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역시 한국 지도자의 힘을 보여주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12월 15일에는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동남아시아 라이벌전이 펼쳐지고 12월 21일에는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조별리그 일정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과연 4강 결승까지 가서 신태용 감독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이어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신태용 감독의 한국 지도자의 놀라운 해외 도전기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의 뜨거운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